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irst Lady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부모가 어제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슬로바니아 출신인 이들은 딸의 가족 초청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시민권을 따게 된 겁니다. 딸인 멜라니아도 역시 외국 태생이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왔고 시민이 됐고 그리고 First Lady가 됐고 그러나 우리처럼 액센트 있는 영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이 일은 First Family의 경사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뉴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즉 이들의 사위인 대통령이 아주 열렬한 반이민 정책의 입안자인데 특히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의 이민도 억제를 하려는 사람인데 바로 자신의 가족에서 소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인한 미국 시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거 모순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의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 강도, 갱 등으로 부른 적이 있고 또 합법 이민, 가족 초청 이민을 체인 미그레이션, 연쇄 이주라고 경멸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라니아 트럼프 부모의 시민권 획득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의 현 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갖고 있는 정부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 또 멕시코 벽쌓기, 또 불법 이민자들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용어로 부르기 등은 이제 신기한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합법 이민을 줄이려는 입법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가 합법 이민 중에서 없애려는 조항이 바로 가족 초청 이민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대부분 적용된 그 조항을 얘기합니다. 그는 가족 초청을 Family Reunification, 가족 재결합 초청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Chain Migration, 연쇄 이민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단어를 경멸적인 속어 수준의 단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Chain, 연쇄적인 것이고 Migration,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국에 오면은 줄줄이 수십 명 전 가족을 끌고 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경제를 해치고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11월에 한 트윗의 내용을 일부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쇄 이주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어떤 자는 전체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악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They bring whole family with them who can be truly evil, 이런 내용입니다. Truly evil, evil이라는 것은 악한, 사악한, 흉악한, 불쾌한 이런 뜻입니다. 그의 용어 사용을 미뤄보면 그가 얼마나 이민을 혐오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vil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First Lady 부모의 이민 초청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름이 마이클 윌더스인데 그는 어제 Chain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미국의 이민의 근간이 가족 초청인데 이것을 부르는 트럼프의 방법이 dirty way, 아주 지저분한 방법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1996년도에 미국에 와서 2000년부터 트럼프와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01년도에 영주권을 땄습니다. EB-1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일명 아인슈타인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민 비자입니다. 그녀가 모델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시민이 됐고
그녀의 부모가 초청이 됐고 이들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쭉 거주하다가 이제 어제 시민이 된 겁니다. 이 가족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스비니아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살았고 그녀의 부친의 직업은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당시 공산주의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이들의 가족사를 미국 이민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그것이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용어로 쓴다면은 체인 미그레이션입니다. 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정부가 새 이민법을 기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합법 이민을 억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복지 혜택이라는 것 중에는 SSI는 물론이고 Food Stamps, 오바마 케어, Children's Health Insurance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법안이 실제로 법이 된다면은 우리 한인 사회 내에서도 가족 초청 자격이라든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을 사람이 꽤 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합법 이민 억제 조항이던 이민법들이 상정이 됐었지만은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이유는 첫째,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의 블루칼러 잡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둘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쉽게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민자들이 국가 경제에 대한 공헌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아는 사항입니다. 또 일반 살인범과 이민자 테러리스트와의 비율은 8만 대 1 정도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센서스국에 따르면 출생 시민의 감옥서 출입률이 이민자의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자들의 무교육, 무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초청 이민자의 2분의 1이 대졸자입니다. 미국 출생 시민의 3분의 1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가족 초청 이민을 만일 없앤다면 거의 25만 명의 대졸자를 매년 잃게 된다.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반이민 정서, Anti-Immigration Mood라는 것은 미국에 항상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쁘거나 전쟁 시에 이것이 더 커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마도 무교육층 또는 저소득층의 표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술책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한 가지 1965년도 이민법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백인의 비율이 82%였습니다. 그러나 50년 후 201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의 비율이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는 2055년에 되면 미국의 인종적으로 다수와 소수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층의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멜라니아의 부모가 어제 시민권을 땄다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빅토르 그리고 아날리아인데 사위 되시는 분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두 분 축하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월 1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인 장모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어제 시민권을 땄습니다. 슬로바니아 출신인 이들은 딸의 가족 초청으로 와서 미국에 살고 있던 중 어제 뉴욕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초청 이민을 연쇄 이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으며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제한과 감축을 제안해왔던 터라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망명 신청 모녀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항공기를 회항시켜 재판에 출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는 가정폭력이나 조직범죄폭력은 미국 망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잽 세션스 법무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송을 제기한 모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이민 자녀 격리 수용 시설 중 한 곳에서 어린이 한 명이 지난주 석방된 후에 숨진 사건에 대해 주 아동복지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은 주의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텍사스주 복지관리들이 이민국이 아직도 사망 어린이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밝힌 후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의 이민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지난 12월부터 발생한 어린이 방치와 폭력 사건으로는 무려 52번째입니다. 캐나다 동부 뉴브런스윅주의 프레데릭턴시에서 오늘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언론이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주택가인 브룩사이드 드라이브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실내의 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시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극우 시위 1주년이 되는 오는 12일 전후로 시내 곳곳에서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 구우파와 반구구 세력 간의 충돌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따른 조치입니다. 비상사태 기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13일 아침까지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 백악관은 2018년을 미주의 해로 선언했으며 국방장관의 순방은 국방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와의 강력한 국방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널시오 지역의 웨스트 나일스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예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널시오 보건당국은 지난주에 이 지역 모기로부터 바이러스 복균율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 복균량이 2012년 최악의 해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그해 일리노이주의 발병자는 290명에 달했었습니다. 도로 공사 중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할스테드와 메디슨 교차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공사 중이었으며 차량 주행 주의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이카운티 보드 체어맨이 공금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어맨 아론 로우너는 카운티 공금으로 사적인 여행, 호텔, 레스토랑 경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와 주 검찰은 그의 경비 지출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전 한때 흐린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5도. 내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8도. 주일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6도. 다음 주 월요일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8도입니다.